국가 채무 비율에 관한 그 기존 기준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60% 이야기까지도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40% 마지노선이 깨지면 국가 부도 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잠깐 왜 40% 얘기를 하느냐면 과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40%라는 것은 공감대였어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KDI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건 왜냐? EU 같은 나라에서는 60%를 재정 준칙으로 그러니까 권고하는 거예요. 그죠? 60%를 지켜라.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유럽 국가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른바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가 포함하면 이미 60%를 넘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충당금 이런 것들 재정 적자 나는 것들에 대한 충당금까지를 합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0%를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켜야만 그 이후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명박 그 정부도 마지막에 그 국가 부채 증가율 0%를 목표로 했었어요. 적어도 국가 부채 비율이 채무 비율이 더 올라가진 않도록 하자. 이미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 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는 70년대에 이 국가 채무 비율이 30%대였어요. 초반.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79년에 32.6%, 독일 같은 경우에 72년에 36% 이런 수준이었다고. 이미 고령화사에 진입할 때 그 시점을 놓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낮았는데 지금 그 복지 수요 때문에 증가해서 지금 뭐 60%, 80%, 100%를 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더구나 그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 부진한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 기준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니까. 그러니까 OECD에서 60% 권고했는데 사실 그 권고도 이상적인 권고잖아요. 아시겠지만 OECD 국가들 이미 다 100% 넘는단 말이죠. 그 수준에서 우리가 또 팍 깎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은 사실 이 문제랑 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뭐냐면 그건 연금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증세 문제라든지 이것과 관련돼서 되는 문제고 지금 바로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확장적인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한단 말이죠.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그러니까 채무 비율과 재정 건전성을 그렇죠. 좀 다르게 놓고 그러니까 봐야 재정 건전성 얘기는 다른 부분에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KDI하고 기재부 얘기를 하셨는데 KDI의 인사와 기재부 고위 관료가 지금 여기서 40%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연금이라든지 증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연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인가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지급을 다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 맞아요.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40%라는 게. 임의적인 근데 뭐냐? 기준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인 마지노선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에 대한 인식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쩡한데 저쪽에서 저 불안해. 이자를 높여. 내지는 돈을 빼. 이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